포천시 산간마을에 혼자 사시는 70대 어르신 이야기 들으셨죠? 혈압이 갑자기 오르셨는데 예전처럼 가깝던 보건지소가 문을 닫아서요. 네, 맞아요. 시내 병원까지 가기가 영 부담스러우셨다고요. 바로 그게 지금 포천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읍면동 노건지소들이 없어지고 그 대신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중이거든요. 아, 그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말이죠. 네, 건보공단 빅데이터 같은 걸 써서 주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쫙 연결해 주겠다는 거죠. 듣기에는 되게 첨단 시스템 같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네, 목표는 그런데 그럼 오늘 이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는 특히 A 어르신처럼 좀 외진 곳에 계신 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포천시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우선 그 예전 보건지소들이요, 그냥 약 타고 주사 맞는 곳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럼요. 훨씬 그 이상이었죠. 특히 교통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께는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 상담은 기본이고요. 급할 때 제일 먼저 기댈 수 있는 곳, 진짜 이웃 같은 존재였어요. 아, 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가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웃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한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 아프면 그냥 걸어가서 아는 얼굴 보고 상담이라도 하던 곳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젠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니까요. 특히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진 셈이죠. 접근성 문제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건 응급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멀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특히 관인면이나 이동면처럼 좀 외진 곳은 더 심각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는 정말 1차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이송 시간이 길어져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구급차 뺑뺑이 같은 현상도 걱정되고요. 아, 그리고 또 만성질환 관리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서운 아산병원 같은 데서 의료 봉사를 오기도 한다지만 그건 좀 일회성이잖아요. 박은숙 포천시 보건소장님도 그 한계를 얘기하셨고요. 네, 한계라 분명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통합 지원 시스템도 과제가 많아요. 데이터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보 얻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나 농촌, 산관 오지 주민들은 이 시스템에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아,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연결해줄 인력이 부족하거나 기관끼리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면 시스템이 있어도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럼 포천시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 왕진버스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직접 찾아가는 거요. 네, 의료진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검진도 해주고 진료, 상담 다 제공하고요. 요즘엔 골다공증이나 치매 검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아직 남아있는 보건진료소들이 있거든요. 구계송도요. 네네.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거죠. 진료소장님이 경로당 같은 데 직접 방문해서 기초 검진해 주시고 건강교실도 열고 그렇게 지역 밀착 관리를 계속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찾아가는 서비스랑 남아있는 시설 활용이군요. 시스템 자체를 좀 더 보완하려는 움직임은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고라는 걸 만들어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또 건보공단 포천지사랑 협력해서요. 그 장기요양 등급 못 받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등급 후에 어르신들이요? 그분들까지 사례 관리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럼 좀 더 장기적인 계획, 큰 그림도 있겠죠? 지역 전체 의료 수준을 높인다거나 하는. 그 핵심이 바로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입니다. 이걸 아예 새로 짓고 옮겨서요.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질환센터 같은 걸 제대로 갖추려는 거죠. 경기 북부 지역 전체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아, 그러니까 왕진버스나 보건진료소가 약간 실핏줄 같은 거라면 포천병원은 든든한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정도 이걸 꼭 본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포천시가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첨단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촌이나 오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왕진버스나 보건진로소 활용, 또 포천병원 기능 강화 같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이 첨단 데이터 시스템하고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접근성을 얼마나 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기술과 데이터가 과거 동네 보건지소가 주었던 그 사람 온기가 느껴지는 안심감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 효율성과 인간적인 돌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